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 직장 다니면서 월세 500만 원을 받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00 이상은 좀 더 다른 방법들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500만 원까지는 이 방법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까지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도 월급과 월세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투자 아이디어도 아니고 무리를 해서 만든 구조도 아닙니다. 제가 했던 방식은 철저하게 돈 버는 방법을 학습하고 검증한 다음에 그걸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 시작은 단순히 불안함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회사의 월급만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연봉은 4천만 원대 정도였고 주변 친구들은 점점 결혼하고 집 사고 아기 낳고 아파트 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자산이라는 측면에선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현실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회사 말고 내 통장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앞서서 얼마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시죠.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돈과 시간 두 가지를 모두 설계한 다음에 실행을 했죠. 우선 돈부터 정리했어요. 제 통장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는 기본이고요.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얼마가 있는지, 보험을 들어놨으면 담보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신용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 이렇게 투자 자금을 전체적으로 탈탈 털어서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충 하더라고요. 대출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저는 매매사업자 대출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통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상 물건이 주택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활용해서 레버리지의 폭을 확보했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물건을 내 돈을 좀 더 덜 들이면서 살 수 있었죠. 이와 동시에 시간 계획도 병행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먹고 밤 7시부터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으로 만들었죠. 온라인 강의, 사례 분석, 지역 시세 공부 이런 것들 매일매일 4-5시간씩 학습하고 정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임장을 가기도 하고요. 일요일에는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 듣거나 물건 분석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동산 실전 모임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반복했죠. 돈은 내가 감당 가능한 한계를 아는 거고요. 시간은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자원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계한 덕분에 회사 다니면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뭔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공부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고 실제로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물건을 분석하는 연습을 반복했죠. 이론만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감이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개념이 정확히 잡혀야 실제 물건을 분석할 때도 뭘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공부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니까 이제 직접 물건을 분석하고 그걸 넘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임장 루틴을 돌렸습니다. 보통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자차를 이용해서 지방 물건지로 향했습니다. 하루에 2-3건 정도 미리미리 조사한 물건을 한 번에 돌았고요. 그냥 가서 물건만 덜렁 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시세랑 수요도 직접 조사했어요. 또 내가 스스로 분석을 미리 했었던 내용들 중에 내가 지금 이 집을 투자한다면 어떤 점이 불안한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현장에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엔 이런 것들이 다 낯설었습니다. 현장 가도 뭘 봐야 될지 몰랐고 부동산 사장님 말 들으면 그냥 그게 다 맞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분석하고 제가 궁금한 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현장에 가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변 건물에 공실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방들 진짜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고 비슷해 보이는 시세의 물건들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해봤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보이는 동네는 바로 제외했고요. 특수한 세입자가 있는 동네인지 확인했죠. 예를 들어서 상업단지 근로자나 대학생 수요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실률과 그 건물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걸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판단을 혼자만 하기엔
초보자로서 자신이 좀 없고 매우 불안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실전 투자 모임 같은 것도 많이 검색해서 참석해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투자자들과 만나서 내가 조사한 물건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 모임에는 저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해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건물은 공실 리스크가 크겠다, 이 정도면 운영 가능하겠다, 이 가격이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주셨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만의 기준이 더더욱이 정제되기 시작했고요. 그 덕분에 물건을 매수할 때도 불안감 없이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운영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방에 건물 사놓고 회사 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관리하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직접 하는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입자 전화 받는 거예요. 보통 계약을 연장하거나 퇴실 문의하거나 간단한 수리 요청 정도입니다. 의외로 세입자들은 집주인들한테 연락 잘 안 해요. 불편하거든요. 연락이 오면 저도 문자로 주고받고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요청한 후에 처리합니다. 별거 없어요. 두 번째로 월세 마감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인터넷 뱅킹 열어가지고요, 입금 내역과 미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입금 안 된 세대는 문자로 정중하게 입금해달라고 안내하고요. 그러면 보통 많이들 걱정하는 건물 수리,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다 외주화했어요. 미리 섭외해 놓은 수리업체, 청소업체, 부동산 중개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문제가 생겨도 전화 한 통, 사진 한 장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건물은 1년에 한 번도 안 가고요, 경남에 있는 건물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입니다. 관리라는 건 물리적으로 자주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나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느냐, 그 프로세스를 미리 구축해 놓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세 500을 받게 되기까지는 한 번의 대박이나 큰 결단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연습, 그리고 꾸준히 이어진 판단, 실행의 결과, 그냥 이게 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거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저는 돈과 시간을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투자 가능한 자금 플러스 활용 가능한 시간을 알아야 돼요. 특히나 투자 가능 자금은 대출까지 고려해서 냉정하게 계산해야 돼요. 진짜 가용할 수 있는 총액을 탈탈 털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들 놓쳐요. 두 번째로 이론과 현장을 병행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부동산을 사는 방법, 그리고 다가구라는 상품 구조를 먼저 공부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물건을 임장하고 분석했죠. 실제로 현장을 가서 말이죠. 세 번째론 실전 투자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야를 넓혔습니다. 모임을 참석해서 투자 사례와 여러 의견을 듣고 내 기준을 보완하고 스스로 판단 기준을 가다듬었죠. 마지막으로 운영은 최대한 자동화했습니다. 전화응대, 그리고 월세 확인 정도만 직접 하고요. 수리는 외주, 청소는 계약업체에서 하니까 내가 직접 그 건물을 방문할 일은 거의 없죠. 이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를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는 퇴사 후에도 유지될 현금과 자산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지키는 생계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회사가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할 수 없도록 월세라는 두 번째 엔진을 만들기로 선택한 것 뿐입니다. 월세 500이라는 숫자는 단지 목표가 아니고 불안함 없이 살기 위한 시스템의 첫 단추였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회사 다니는 지금 퇴사 없이도 여러분만의 월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이런 투자 방법이 좀 더 궁금하고 따라해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유튜브 화면에 좀 더 쉽게 노출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제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했는지, 투자하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같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